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이 전보를 보내 게이코 후지모리의 페루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습금평이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중먼 수교 20주년과 관련해 상호 축전을 보냈습니다. 계열보도 위리안 로정, 오늘에는 18차 당대회의에 습금평 외교사상의 인도하에 확고한 신념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 각국과 손잡고 인류 문명 공동체 구축을 추동해 평화 발전과 협력 상생의 새 편장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 공상업연합회 및 무소속 인사들 가운데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 국가 중대전략 실시와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 목록이 전부 하달됐습니다. 2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광서 여러 지역에 집중호우가 지속된 가운데 남영 여러 저수지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구조 작업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란과 카타르가 해상무역을 회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문제에서 균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법을 부인했습니다. 7월 6일 국가주석 습금평은 게이코 후지모리에게 전보를 보내 그녀의 페루 공화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습금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페루는 전년 전략 동반자이며 양국 관계 또한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면 쌍방 고위층 사이의 내왕이 빈번하고 재반 분야 실무적 협력 성과가 풍부하며 인민들 사이의 친선이 인심에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중페 양국 수교 55주년 유년한 해입니다. 저는 중페 양국 관계 발전을 고도로重시합니다. 향후 저는 게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당선자와 공동으로 노력해 양국 전통 진설을 이어가고 중페 양국 전년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매진하도록 추동하며 양국 이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주려 합니다. 같은 날 국가부주석 한정도 페루 제1부통령으로 선출된 갈라리에타에게 축하 전보를 보냈습니다. 7월 6일 국가주석 습금평은 몬테네그로 대통령 밀라토비치와 상호 축전을 전해 양국 수교 2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금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먼 양국의 전통 친선은 아주 심오합니다. 수교 20년 내 쌍방은 시종 상호 존중하고 평등 상대하며 호의 공용을 추구해왔고 크고 작은 국가들이 친선적으로 지내고 공동 발전하는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저는 밀라토비치 대통령과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양국 수교 2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전통 친선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호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층화하고 중먼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양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마련해 주려 합니다. 밀라토비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몬중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과 리해 토대상에서 친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향후 몬테네그로 측은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해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심층화하며 재반 분야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들에게 복지를 마련해주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천하를 품는 마음가짐을 견지하며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보를 위해 세계와 대동하고 있습니다.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습금평 외교사상의 핵심理念으로 당대 중국 공산당원들의 글로벌 시야를 뚜렷하게 보여주며 중국의 자체 발전과 세계 발전을 하나로 보는 세계를 품는 흉금을 보여주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중국은 확고한 신념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각국과 손잡고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동해왔으며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새 편장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평 총석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반드시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며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고양해야 합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 리행을 추동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중국 공산당의 타고난 국제주의 정서와 세계 대동을 추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초부터 한여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방중열풍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미국, 머남은 아프리카주와 라틴 아메리카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의 지도자와 국제구호 책임자들이 잇따라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빈번한 정상 간의 상호교류와 긴밀한 고위층 왕래는
중국이 세계와 깊이 융합되고 서로 발전을 이루는 현실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신시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의 왕성한 생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드넓은 우주 속에서 이 푸른 행성은 80억 명이 넘는 인류가 함께 사는 터전입니다. 각국의利益은 서로 얽혀있고 안보와 위험 또한 함께합니다. 어떤 세계를 건설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계를 건설할 것인가는 인류의 미래와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18차 당대회 이래 습건평 주석은 중국과 세계 발전의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일련의 창의적인 새로운 이념과 주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13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습건평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2015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그는 협력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2017년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습건평 주석은 각국이 지속적인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번영,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构建人类命运共同体是一个美好的目标，也是一个需要一代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아름다운 목표이며 또한 한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며 계속 분투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많은 회원국, 국제기구 및 기구들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위대한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국제대세에 직면해 습건평 주석은 오늘날 세계는 100년 초유의 대변혁을 겪고 있다며 중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국내와 국제 두 가지 대국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국을 마음에 두고 천하를 품으며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과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여 년 내 양자에서 다자간으로 지역에서 글로벌로 습건평 주석은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 이념을 깊이 있게 천명하며 공동리, 공동도전, 공동책임, 공동가치를 통해 각국의 미래와 운명을 긴밀히 연결시켰습니다. 인류운명 공동체 이념이 제안된 이래 오늘까지 중국은 수십 개의 국가 및 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이 이념은 9년 연속 유엔 총회 결의에 포함됐으며 그 핵심 요지는 유엔의 미래 협약에 포함돼 세계 평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류운명 공동체 이념은 본질적으로 유엔 헌장의 정신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은 매우 일치합니다. 습건평 주석이 제안한 각종 창의를 종합해보면 다자주의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함께하면 상생하고 흩어지면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손맞잡고 나아가야만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함께하고 같은 지구촌에서 함께합니다. 신시대 이래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은 아름다운 비전에서 풍부한 실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실천 플랫폼입니다. 2013년 창리 제안 이래 일대일로 대가정은 전 세계의 4분의 3 국가를 포괄하고 있으며 4,000개가 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프로젝트 투자 금액은 1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대표적 프로젝트이자 상징적 브랜드인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운행 횟수가 도합 13만 편을 돌파했으며 강철 락타대원은 쉼없이 오가며 글로벌 공급사슬의 힘찬 박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하드웨어 연결로부터 규범 기준의 소프트웨어 연결, 그리고 공동건설 국가 인민의 마음 연결에 이르기까지 일대일로 창의는 산과 바다를 넘어선 협력의 길을 열어 세계의 경제 성장을 주동하고 글로벌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데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혼란과 생기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전쟁, 진보와 퇴보, 협력과 대립의 선택 앞에서 2021년부터 습건평 주석은 잇따라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제안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는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중국은 아프리카주 50개 수교국에 대해서 전면 무관세를 시행해 아프리카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파키스탄 과달 자유무역구에서부터 벨라루스의 중벨 산업단지까지 피지 바테 치부 균초부터 브라질 남부를 관통하는 전력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하나 또 하나의 협력성과는 발전을 돕고 민생의 혜택을 주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창의는 공생 논리로 패권 논리를 대체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최대 규모의 평화유지군 파병국으로서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 평화의 방어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평화이봇 그룹 설립을 추동하고 캄보디아 타이 평화 재건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촉진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안하는 등 중국은 득템없이 대화와 중재를 통해 평화를 촉진하며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명 창의는 평등한 대화의 교량을 구축합니다. 아시아 문명대화회를 갖고 량저 포럼과 세계의 고전학 대회를 개최하며 무엇으로 문명을 이룰 것인가라는 글로벌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국제문명 대화의 날 지정을 추동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명 간 교류와 상호학습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며 아름다움의 공존이 지닌 영원한 매력을 해석하고 오해와 간극을 해소하고 민심소통을 증진시키는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는 분명한 주장으로 관리 적자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백서를 발간해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이념, 창의 및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감대와 협력을 결집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상해 협력기구 등 플랫폼을 발전 강화하며 국제조정원 설립을 제안하고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등 중국은 글로벌 관리 체계의 변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 힘찬 목소리를 내고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习近平外交思想弘扬了全人类共同价值。 습관형 외교 사상은 인류의 공동가치를 고양시켰으며 특히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역사 문화와 발전 단계의 차이를 포용함으로써 인류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중국 특색 대국 외교는 자체 발전을 유력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번영, 진보를 촉진했습니다. 100년의 로정은 파란만장하며 100년의 대당은 왕성한 시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각 민주당파 중화 전국공상업연합회 및 무소속 인사들 사이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들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의 둘이에 더 굳게 뭉쳐 다당 협력의 초심을 확고히 준수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분진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가장 큰 동심원을 힘차게 그려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습군평 총석에는 연설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깊이 회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시종 중국 이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확고히 지켜오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위해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개괄했습니다. 다들 총석의 체계적인 회고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전면 총화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역사적 선택이고 인민의 선택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검증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는 핵심 비결을 심각하게 서술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 다당 협력의 공동한 사상 정치 기반을 1층 튼튼히 다지려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6가지 방면의 특성은 향후 반드시 부단히 새롭고 휴양한 성과를 창조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중국 민주동맹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직책리행의 출발점과 목표점으로 삼아 건원 자정의 질과 실효성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习近平总书记的重要讲话是镌刻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100년 대당의 초심과 사명을 아로새기고 전진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서입니다. 중국 민주건국회는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회 주위에 더 긴밀히 단결하며 신시대 참정당으로서 책임을 다당 협력을 엮어나가는 새로운 장으로 사무리합니다. 습군평 당건설 사상은 100년 대당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도록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공산당을 따라가야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갈수록 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주촉진회는 이번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을 최우선 정치 과제로 삼고 교육, 문화, 출판, 미디어 등 분야의 주요 개별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15차 오기는 전망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데 조력하려 합니다. 습군평 총석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민족 대단결, 전국이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딸의 대단결을 부단히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억만인민의 적극성과 주도성, 창의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막강한 힘을 응집시켜야 합니다. 다들 당부를 명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단결분투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운 로정에서 새로운 공을 세워야 한다고 분분히 입을 모았습니다.
105년의 끊임없는 분투는 중화민족의 수천 년의 역사에서 가장 웅장한 서사시를 엮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으로서 완전히 손색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농공당은 시종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제하는 것을 최고 정치 원칙으로 삼고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가속하며 건강 중국 건설을 촉진하는 등 사업 가운데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집권당이 자아혁명을 심화하고 장기 집권을 실현하는 데 지도 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민주당파가 협력의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자질이 높은 참정당을 건설하는 데 사상적 등대와 행동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중대한 전략 배치를 긴밀히 들어쥐고 해외 화교, 귀국 교포 가족과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단결시켜 국가의 고품질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전력으로 추진하렵니다. 9.3 학사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굳건히 서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려 합니다. 자신의 분야별 우세를 발휘하고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난관 돌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등 심층차 조사 연구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하는 데 조력하려 합니다. 습군평 총석이란 연설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의 공감대를 견지하고 대만 동포들을 단결시키며 양안의 교류 협력과 융합 발전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안의 상호소통과 융합의 역사적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광범한 대만 동포들을 단결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위대한 실천에 참여하게 하며 중화민족의 새로운 역사적 휴양을 함께 창조해야 합니다. 习近平总书记重要讲话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신시대 흥당 강국의 강령 문헌입니다. 우리는 깊이 학습 관찰하여 당의 정치적 우세와 조직적 우세를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하며 확고부동하게 총석이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용감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습군평 총석이는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에게 새로운 노정에서 분투하고 신시대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인사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에워싸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긴박감으로 맡은 직무에 입각하여 깊이 연구하고 대국면을 도모하며 의정 건원해야 합니다. 또 민족 부흥의 성대한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민족 부흥의 영광을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의 7일 훈장 수상자 프로에서 90세 제대군인 왕의창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8세 군에 입대 뛰어난 실력을 연마하고 눈부신 전공을 세웠습니다. 전역 후에도 초심과 사명을 잊지 않고 공적을 드러내지 않으며 평범한 일터에서 당에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안위성 숙현에서 왕의창을 만났습니다. 60여 년 전 그는 일등홍을 세웠지만 이 모든 세월 동안 깊이 마음속에 간직해왔습니다. 부대에서 이건 절대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영원히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2장을 상자 속에 수십 년 동안 넣어두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1936년 왕의창은 안위 숙현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소원대로 군에 입대 항공명이 됐습니다. 1958년 국가에서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비밀리에 창설했고 왕의창은 공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 2형 3중대에 선발되어 미사일 조립, 산화제 및 보조연료 주입 등 위험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산화제가 뭘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질산, 린산, 황산입니다. 독성이 엄청 강해서 손에 닿으면 바로 구멍이 뚫립니다. 군 생활에 막 적응했을 때 왕의창의 소속 부대는 비밀 임무를 하나 맡았습니다. 바로 우리 영공을 수차례 침범한 최신형 U-2 고공정찰기를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었던 그는 오직 훈련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 번의 모의 훈련을 거쳐 왕의창은 부대 1급 기술자로 성장했습니다. U-2 고공정찰기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는 부대를 따라 전국 10여 개 성과 자치구 2만여 킬로미터를 누비었습니다. 내몽골에서 3개월 동안 사람 한 명 보지 못했습니다. 물은 12열이 밖에서 길어 먹었습니다. 1963년 11월과 1964년 7월 왕의창과 전우들은 근거리 속사 전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강서 상료와 복건 장주에서 U-2 고공정찰기를 2차례 격추했습니다. 비행기가 격추돼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만나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방공작전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왕의창은 1등공을 세웠고 조기 진급 영예도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1973년 왕의창은 19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지방으로 돌아와 평범한 백화점 점원이 됐습니다. 당의 정책의 수요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벽돌 한 장입니다. 당이 어디로 옮기라고 하면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도 명예와利益을 담담히 여기며 당에 충성하고 사심없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 안살 로병이 써내려간 한 중국 공산당원의 국가와 가정에 대한 답안입니다. 7월 6일 고품질 발전 중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한다. 형세 정책회를 보고회의 세 번째 보고회가 북경에서 거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 사법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하영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사업을 4가지 전면 전략 포치 가운데 포함시켜 강유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전반적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됐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완벽해졌으며 법치 중국 건설 중에서 역사성적인 성과를 취득했습니다. 하영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근본을 튼튼히 다지고 예측 기대치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법치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고수준의 법치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인민들의 안거락업을 보장하고 잠재 위험을 앞당겨 예방하며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난제를 적시적으로 해결하며 국가 안전과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법치 궤도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기자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2026년 제3진 국가중대전략실시와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 목록이 최근 하달됐는데 도합 1935억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자금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올해 국가중대전략실시와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 목록이 전부 하달됐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 주간 부문과 연합해 도합 8천억 원을 배정해 1,417개의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지지했습니다. 지지 대상 중에는 과학기술 혁신, 장강류역 생태보호 및 수복, 장강연선의 주요 교통기초시설, 도시 지하도관망, 주요 수리공사, 서부 육지와 바다 신통로, 고등교육 품질 승급 및 승격, 삼북공사 등 중점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계획 편제, 정책 제정, 체제와 기재 혁신 등 조치를 다그쳐 추진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철도 투자 및 자금 조달과 가격 기재를 완벽히 하고 장강 연선 도시들이 오수 처리 요금 모시 개혁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며 농업물가 종합 개혁을 심층화하는 등 2가지 건설의 각종 과제를 고품질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됩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6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는 50.6%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업무 총량 지수가 연속 반등했습니다. 수요로 볼 때 신규 주문 지수는 50.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자기계 설비 제조, 통신설비 제조, 교통운수 설비 제조, 에너지전략 가전제품 제조 등 물류 수요의 회복세가 양호합니다. 투자로 볼 때 고정자산 투자 완수액 지수는 54.3%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철도 운수업, 항공 운수업, 도관 운수업, 우정 택배업은 모두 50% 이상의 확장 구간에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광서 여러 지역에 집중호우가 지속된 가운데 남녕 여러 저수지에 위험 상황이 발생해 긴급 구조 작업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7월 3일 이래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광서에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일부 강의 수위가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6일 남녕 횡주시 류람 저수지, 운표 저수지에 홍수 범람과 일부 제방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 나타났고 빈양현 류광 저수지에 홍수 범람 상황이 나타나 하류의 여러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남녕은 홍수방지 3급 비상대응을 1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현지 응급, 소방, 수리 등 관련 부문은 긴급구조, 군중 대피 안치 등 재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용람 저수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험 상황에 대해 응급관리부는 6일 중국 안능 전문 구조력량 350명을 파견해 통신 탐지, 도로 긴급 소통, 침수 배수 등 130대 세트의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인원 수색 구조, 현장 탐사, 재해 상황 평가 등 관련 작업을 펼쳤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광서의 집중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홍수방지감염대처총지휘부는 6일 광서에 대한 홍수방지 3급 비상대응을 2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수리부는 6일 강우의 영향으로 6일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서 울강에서 2026년 제1호 홍수가 발생했고 광서 전 지역의 30갈래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한 홍수가 발생했다고 연구 판단했습니다. 수리부는 관련 부문을 지도해 울강류역의 백색, 서진 저수지를 조절해 도합 1억 8,100만立方미터의 홍수를 막음으로써 남영, 귀향 등 도시의 홍수 방지 압력을 경감시켰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 예산 내 투자금 1억 원을 긴급 조달해 광서가 태풍 재해 후 응급 복구를 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중앙선전부는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77개를 새로 명명했습니다. 중앙선전부는 각종 문물, 유적지 예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계층별, 맞춤형 해설 내용과 관람 코스를 설계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대중참여 활동을 적극 전개, 애국주의 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더 잘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관계 부문과 손잡고 안전생산 분야의 불법 및 위법 행위 단속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이 광산, 화학, 소방 등 주요 업종과 분야에 초점을 맞춰 안전생산 관련 자격이나 조건 미충족, 안전생산 관련 허위 조작, 그리고 악의적 위법, 강제 위반 명령, 무모한 위험 작업 등 불법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도록 요구했습니다. 7월 5일 저녁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지원하는 제1진 긴급 인도주의 지진 재구조 물자가 북경에서 발송됐으며 북경 시간으로 6일 저녁 8시경 카라카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물자에는 발전기, 정수시설, 조명장비, 텐트 및 담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조물자도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7월 5일 저녁 9시 소랑저 저수지의 접합 수위가 약 210m까지 낮아졌고 모래 배출갱의 함차량이立方미터당 150kg에 도달하여 황하의 물과 모래 조절이 집중 모래 배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모래 배출은 7월 12일 전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랑저 저수지의 배출량은 1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우주비행국은 6일 천문 2호 탐사선이 약 400일, 약 1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소행성 추적 여정을 거쳐 소행성 2016 ETO 3과 성공적으로 만났으며 과학 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선은 소행성 접근 과정에서 소행성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천원 2호 탐사선은 소행성에 대해서 더 정밀한 과학 탐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샘플 채취를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5일 저녁 장정 8호 갑 운반 로켓이 해남 상급 우주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천범 극궤도 15조 위성을 정확히 예전 궤도에 투입시켰습니다. 이번은 장정 8호 갑 운반 로켓이 천범 군집 위성을 처음으로 발사한 사례입니다. 이로써 천범 성좌의 위성 수는 총 238개로 늘어났습니다. (5일) 이란 이슬람공화국 통신사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카타르 주재 이란 대사관 상무참사관은 카타르와 관련 부문의 조정을 거쳐 이란과 카타르 사이의 해상무역이 이미 회복됐으며 카타르 알루와이스 항구 측에서는 다시 이란에서 온 화물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두 나라 간의 해상무역은 지역 정세 긴장으로 인해 한때 중단됐었습니다. 5일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자신 사이에 균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법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스라엘 측은 이란 측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5일 레바논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당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 남부 지역을 습격하고 또 변경지대 여러 곳에서 폭파 및 포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무력 조직의 한 팀을 공중 공격했다고 밝히고 또 지상에서 지하에 이르기까지 레바논 남부의 핵심 지역인 보포트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덧붙여 표했습니다. 6일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 키예브시와 키예브주의 군공기업과 에너지 시설에 대해 대규모의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군 측은 또 드네프르 페트롭스크주, 체르니 고부주 등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측의 군용 공항 기초시설도 타격했습니다. 당일 우크라이나 측은 키예브시의 여러 곳에서 폭발 굉음이 울렸고 또 키예브주의 여러 지역도 러시아의 공격을 당해 일부 철도 구간 통행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5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측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7개 오펙 플러스 주요 산유국들이 8월 하루의 평균 원유 생산량을 18만 8천 배럴로 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요 산유국들은 5개월간 연속 증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현재 국제에너지 시장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산유국들이 점진적인 증산을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유가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온과 건조한 날씨 등 영향으로 인해 프랑스 남부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일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5일 프랑스 남부의 동부 비레네주 정부에서는 화재 영향으로 현지에서 약 10,000명에게 대피 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프랑스 내무장관 브리노 르타이오는 산불의 영향으로 6일에 열린 투르드 프랑스 자전거 대회에서 세계 구간 경기에 대해 일반인이 현장에서 관람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5일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확진받은 인수가 1,561명이며 그중 사망자는 506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주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사이트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